시사해설입니다. 일리노이의 예산 논쟁 조금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어제 두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주 하원이 한 달짜리 비상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볼소나로 주지사는 이미 사전에 비토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 그친다 하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 예산 없는 회계연도가 시작돼서 벌써 두 주째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쿡카운티 법원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 최저임금만 지급해라 하고 판결을 했는데 어제 다운스테이트에 있는 세인클레어 카운티 법원에서는 yes, 봉급을 지급해라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충되는 판결이 두 법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선량한 시민들, 우리 애청자들 꼬박꼬박 세금을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사, 주의회 예산 통과도 못하고 회계연도가 2주나 지났는데도 지금 못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민들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공무원들 봉급이 제대로 나오느냐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고 이런 험악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됐습니다. 먼저 임시 비상예산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한 달짜리 임시 비상예산을 민주당 의회가 주장을 해서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23억 달러짜리인데 민주당 측의 지도는 이겁니다. 전체 예산 통과에 아직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임시로 가자. 시민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공무원 봉급은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시로 한 달짜리 예산이라도 통과를 시키고 한 30일 정도 협상 시간을 좀 더 벌자. 그런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71대 19 이렇게 통과를 시켰죠. 그러나 이제 주지사가 비토한다고 그랬으니까 뭐 상징적인 효과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제 민주당 의회가 확실하게 그 단합한 세력을 과시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거버너 브루스 브라운은 일괄 처리를 하자. 우선 내가 적자 예산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 그리고 나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의제들, 어지한다. 친기업, 반노조 이 정책에 민주당 그대들이 사전 동의를 해라. 그래야만이 내가 협상에 나서겠다. 이 조건을 이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 주지사와 주의회의 정치적인 고개, 이게 벌써 6주째 지금 계속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 현재로는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타협점이 어디가 될 것인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주에 7월 15일이 되니까 그날이 봉급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봉급이 안 나가면은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가 되고 가버너나 의회나 모두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죠. 그래서 오늘 가버너하고 이제 하원 의장이 또 다시 만나게 스케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봉급 지급에 대한 법원의 이중적인 판결 얘기입니다. 도대체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의 의문입니다. 쿡카운티 법원은 이번 주에 봉급 지급 못한다. 왜? 주헌법에 예산 없이 지출 없다 하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하고 그러나 연방법에 최저임금은 지급하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라. 그래서 1시간당 $7.25 이것만 지급하라. 이런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감사관실에서 이 문제를 다운스테이트에 있는 세인클레어 카운티 법원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판사는 봉급을 지급하라. 또 이렇게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충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 회계관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회계관실의 컴퓨터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낡았기 때문에 주 공무원들 중에서 노조원이 누군지 비노조원이 누군지 또는 일반 근무자가 누군지 간부급 근무자가 누군지 이거를 구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전 공무원들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습니다. 고로 일단 봉급을 지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클레어 카운티 판사가 오케이, 그럼 지급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서 서로 다른 판결이 서로 같은 법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죠. 우선 주 법을 해석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이 이 세인클레어 카운티 판결에 항소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 항소심에서 이 상충되는 판결에 대한 심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인클레어 카운티 법원에 다른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항소심에서 우리가 심의를 끝날 때까지는 모두가 정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주 회계관실이 어제 그러면 봉급 지급 준비를 시작하자 했다가 다시 부랴부랴 중지하고 이제 지금 일손을 다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현재 일리노이주의 정치권은 주지사, 주의회의 대결이 더 악화되는 상태고 여기에 법원까지 합세를 해서 일이 어느 정도 더 꼬이고 있다, 이제 그런 형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이 거버너의 지로는 일리노이 주 경제가 지금 최악이니까 내가 빚을 갚고 균형 예산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지출을 줄인다. 균형 예산을 짠다. 친기업과 반노조를 한다. 이런 이제 지론이죠. 그러니까 노조의 단체 교섭권도 내가 뺏겠다. 근로자의 보상도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그대들 미들 클래스를 위한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political class를 위한 것이다. 그대들 장기 집권하면서 집단 이기심을 발동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혹평을 하고 비판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메디건 주 하원 의장, 지금 의회 30년 동안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얘기는 이겁니다. 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주지사 그대가 너무 익스트림합니다. 극단적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두 줄이고 모두 없애고 모두 깎고 그러면은 없는 자, 중산층, 근로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대가 너무 극단적인 정책을 펴지 말고 중도적으로 타협하면서 접근한 것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과거에 주의회가 주정부 관리들을 불러다 놓고 소환장을 발부해서 의사당에서 따지고 호통치고 했는데 이제 의회에 우리도 이거 안 합니다. 그것도 극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 우리가 기회를 줄 테니까 삼권 분립에 참여를 하십시오. 피차 존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는 얘기가 거버너 그대가 지금 민주당을 분리시키고 나를 고립시키겠다고 전략을 짠 모양인데 그게 잘 먹히지 않을 거요. 이건 나의 good advice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가 다시 또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관심사죠. 어제 이 얘기가 있은 다음에 마이클 메디건이 나오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거버너가 귀하를 그렇게 비난하고 나설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물어보니까 마이클 메디건이 글쎄 옳시다. 그가 아마 날 좋아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스마일을 지면서 사라지더라.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